둘 마이크 녹음기도 마이크를 3개나 차고 가봅시다. 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디어 어썸 개념 미적분을 개강하게 됩니다. 어썸 개념. 책 색깔이 이래요. 이쁘지? 장난 아니지? 수학 원 색깔 따로 잡아놨고, 그 다음에 그 수투, 그 다음에 확통 색깔이 다 다릅니다. 확률과 통계가 리빙 코랄, 그래서 작년에 색깔을 가져다 썼고, 원래 미적분은 올해 색깔에서 좀 어두운 파란색을 쓰려고 그랬는데 너무 색감이 어두워가지고 좀 밝은 색으로. 선생님 또 디자인이 이쁘지 않은 책을 인쇄를 안 하거든. 어쨌든 미적분,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근데 미적분 내용은 선생님 쉬는 시간에 우리가 얘기할 때 그 얘기 잠깐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수투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수투가 명확하게 머릿속에 있으면 10강 이내로도 끝내줄 수 있는 게 사실상 원래는 미적분이야. 좀 과장을 포함한다면. 그래서 수투 내용들이 좀 정확하게 머릿속에 있었으면 좋겠고, 그게 정확하게 머릿속에 있다는 가정하에 선생님이 설명을 할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투 복습을 하면서 좀 자세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단원의 첫 제목 뭐라고 돼 있니, 거기? 수열의 극한입니다. 근데 교과서를 왜 이렇게 썼는지는 참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수열의 극한, 그 다음에 급수, 그 다음에 정적분 파트를 급수로 정의하는 걸 여기다 집어넣기 위해서 수열의 극한이 일로 들어오긴 했지만, 이전 교육과정은 그냥 문과 과정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의 나형 기준으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라서 어렵지 않습니다. 선생님도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가도록 할게요. 오늘 배우게 될 키워드 얘기를 해보면 첫 번째는 무한대. 자,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무한대는 도대체 무엇이고, 두 번째, 극한이 무엇을 의미했었는지 수투 관점에서의 내용과 거의 똑같아. 그리고 사실은 수투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겠지만 얼렁뚱땅이라는 게 뭐냐? 수학적인 정의가 아니라 직관적 표현으로 극한을 이야기를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단점이기도 하고 우리에겐 기회예요. 엄밀하게 증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이걸 가지고 보자. 그리고 수렴과 극한값이 무엇인지, 발산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 구조 수렴, 그리고 그 안에서의 연산의 자유로움 정도까지 우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가봅시다. 첫 번째, 첫 시간이라서 고민을 했지. 내가 뭘 들고 올 것이냐, 이렇게. 뭐처럼 보이냐, 이거. 그래서 많이 나 지금 배고파가지고 얘가 지금 감자칩이에요. 뭐 프링글스 이런 건데 실제로 프링글스 광고야. 밑에 읽어볼게. Once you pop, you can't stop. 원래는 선생님 발음이 되게 좋아. 근데 네가 듣기 불편할까봐 한국식 발음을 할게요. Once you pop, you can't stop. 딱딱 들어오죠. 그냥 귀에 팍 꽂히지. 뭘까요? 한 번 열면 멈출 수 없어. 어머나, 멈출 수 없어. 끝없이 먹게 될 거야. 무슨 모양이 연산되지? 무한대. 광고 진짜 잘 만들었죠? 아마 정현경의 수업을 듣지 않았을까? 얘는 무한대에 대한 기회. 끝이 없다. 그래서 무한의 뜻만 빨리 좀 복습하고 갈게요. 어떤 큰 실수보다도 더 큰 수를 얘기해. 자, 근데 이게 수열의 극한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수열에서는요, 이 무한의 개념을 n을 이용해서 설명을 결국엔 하게 될 거야. 수투에서는 어떻게 얘기했었어? x. 자, 얘랑 얘랑의 차이가 뭐냐면 얘는 연속적 변량이야. 뭐라고요? 끝 연속적이야. 근데 n은 1, 2, 3, 4 이산적 변량이라고 그래. 뭐라고요? 이산적. 그런데 어쨌든 간에 얘는 끝없이 커지는 거야. 자, 그래서 수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떠한 큰 값을 가져와도 그거보다 더 큰 것을 의미하는 게 무한이다라고 표현을 보통 해요. 근데 이걸 조금 더 직관적인 판단을 한다면 지금도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의 기호이기 때문에 연산이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연산하고 좀 다르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어떤 연산이 있을까?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약속은요. 지금처럼 표현된 이 무한대를 이름을 붙인다면 양의 무한대라는 표현으로 붙일 수 있죠. 양수로서 계속 커진다. 자, 부호를 바꾸면 음의 무한대. 그래서 여기다가 실수를 쫙 놓고선 수투에서도 그렇게 설명하죠. 이쪽으로 가는 게 양의 무한대고 이쪽으로 가는 게 음의 무한대야. 그래서 음의 무한대에 굳이 절대값을 붙이면 이게 양의 무한대가 되는 거야. 그래서 부호 그리고 방해에 관련된 이야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무한대에다가 상수를 더해도 무한대예요. 그죠? 근데 무한대에다가 무한대를 더한 것은 이무한대라고 쓰지 않기로 했다고 수투에서. 그냥 이것도 무한이야.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니까 연산으로 상태를 표현할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계속 커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양수와 너를 곱해. 왜냐하면 봐.
이게 실제로는 지금처럼 쓰여져야 되지만 같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양수를 어떻게 곱하든지 그건 무한대다라고 표현할 거다라는 얘기고요. 당연히 음수를 곱하면 음의 무한대라고 얘기를 하는 상식선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무한대와 무한대의 곱은 무한대 제곱이라고 쓰지 않고 무한대입니다. 여기까지는 다 확정할 수 있지요. 6번째에 갑니다. 요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수투의 확정. 바로 뭐냐? 무한대분에 플러스 마이너스 상수 이렇게 등장을 했잖아? 이거 뭘로 봐야 될까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확정형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합니다. 사실은 수투에서의 용어긴 한데 그냥 복습. 확정형이라고 부를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리고 7번 요거죠. 무한대기 빼기 무한대랑 무한대분의 무한대를 수투에서도 부정형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 야 어디 가냐? 부정형이라고 불러. 그래서 정해져 있지 않아서 이게 발산할 수도 있고 수렴할 수도 있고 그쵸?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얘도 마찬가지야. 0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막 난리가 없어. 그죠? 정할 수 없어서 이 중에서 얘들이 수렴하는 것만 가지고 이미 수투에서 했던 얘기를 사실 그냥 가져와. 알았지? 수투 내용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첫 단어는 어려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그 정도까지 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수열의 극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복습 단원이 돼버렸어. 미적분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가형 입장에서 종합적인 책이 된 거야. 그러니까 앞쪽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미적분 관점으로 쫙 모았기 때문에 1학년 과정에서 배운 거 그리고 2학년 과정에서 배운 것들이 섞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이런 여러분들이 수 안에서 배웠던 수열이라는 게 있겠죠. 수열이 뭐지? 수를 나열한 거야. 근데 그냥 막 나열한 것도 수열이라고 부르지만 우린 일반적으로 규칙성 있게 나열하게 되겠고 그 규칙성을 n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그것이 수열이 되더라. 세부적인 설명을 하진 않을게요. 뭐 등차 수열도 있었고 등비 수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투에서 극한이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요건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합시다. 극한 요거 극한이라는 기호는 어떻게 썼었지? 무슨 기호 썼었니? 그쵸 리미트. 그래서 LIM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죠? 이게 무슨 의미니? 뭐라고? 점점 다가는 거야. 아 맞아. 맞아. 점점 다가는 거야. 근데 조금 더 직관적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결국엔 어떻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봐봐. 리미트 시간이 흐르면 사람. 야 이게 무슨 기호예요? 시간이 흐를 때 사람은 결국엔 어떻게 되는 거야? 사람의 극한 죽음이지 않습니까? 누구나 죽음은 확정되는 거거든. 죽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언어적으로도 가능한 거예요. 시간이 흐를 때 뭔가 설명이 필요하죠. 누구 이게 주어인 거예요. 너는 어떻게 되니? 이게 극한입니다. 너는 어떻게 되니? 그럼 수열의 극한이랑 그럼 어떻게 쓰면 되는 거냐? 수열과 수투에서의 극한 얘기를 섞으면 돼요. 수투에서는 함수의 극한이라고 배우지. 함수가 결국엔 어떻게 되니?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얘는 수열인 겁니다. 그러면 수열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서 흐름을 설명해야 되는데 여기서의 변화가 필요하고 그것은 변수가 필요하고 여기서의 변수는 n이잖아. 그래서 n을 이렇게 보낼 때 m만 설명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잠깐 비교해보면 우리가 함수에서는 x가 a 우극한, 좌극한, 모아서 극한, 무한대? 이렇게 설명하잖아. 얘랑 똑같은 표현처럼 생각해도 돼요. 하지만 차이는 하나야. 너는 연속적으로 계속 커지는 거고 얘는 이산적으로 1, 2 이렇게 끊어지면서 이산적으로 커지긴 커질 뿐 어쨌든 너도 n이 계속 커질 때 계속 무한으로 보낼 때 an이 결국엔 어떻게 되니? 라고 물어보는 게 그냥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호 표현이에요. 그럼 얘는 함수처럼 뭐 할 수 있을까요?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다를 그냥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수염이라는 표현은요, 하나의 값에 금방 얘기했듯이 가까워지는 상황을 얘기해. 그래서 이 수염이라는 표현은 지금처럼 씁시다. 리미트 n의 값이 계속 커질 때 an의 값이 알파다라고 표현하죠. 얘를 뭐라고 부르지? 그래서 극한 값이라고 부르기로 약속합니다. 됐죠? 그리고 주의점. 저 알파는요, 이렇게 쓸게요. 뭐라고 썼죠? 유한확정치. 유한확정치라는 얘기는 상수값인데 유일하게 하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두 개일 수 없어. 유일하게 하나의 값에 계속적으로 가까워질 때 우리는 수열이 수렴한다고 부릅니다. 그래서 모든 교과서에서 쓰는 예가 있죠. 어떤 예를 주냐면 저런 경우에는 AN이란 진짜 뻔한 예입니다. 뻔한 예. n분의 1이라는 수열이 있다. 분수꼴의 수열이야. 자, 수열은 그냥 쉽게 n에 관한 식으로 표현되는 모든 것이라고 봐도 무방해 이제는.
그래서 여기는 주 변수가 n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랬을 때 리미트 n이 계속 커지면 계속 커지는 거분의 상수니까 얘는 0에 수렴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냥 너는 뭐 한다? 수렴한다라고 표현할 거야. 근데 주의점이 있습니다. 잘 봐. 수렴의 상황은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두 가지야? 잘 봐요. 우리가 극한 또는 다시 극한값이라는 얘기와 수렴한다는 얘기에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게 n분의 1이 0이 됐다는 얘기니 지금 이게? n분의 1이 0이 됐다는 얘기야? 안 돼요. 점점 가까워질 뿐 절대 그 값이 될 수가 없어. 수렴은 따라해 봅시다. 목표 지점. 하지만 절대 다다르지 못하는 어떤 넘사벽 언제 다느냐? 넘을 수 없는 벽 같은 거라고. 얘가 0을 넘을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를 향해서 계속 지금도 뭐 하고 있는 거야? 가까워지고 있는 목표 지점이야. 거기 못 가. 결국엔 못 가는데 가까워지는 굉장히 추상적이죠. 그러니까 극한은 원래 되게 어려운 개념인 거야. 그래서 얘는 두 가지를 나누는 게 AN 자체가 알파가 아니면서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이 알파는 그냥 쉽게 목표 지점이에요. 뭐? 목표. 그리고 좀 올드한 단어지만 넘사벽. 넘을 수 없는 한계 같은 거라고. 벽.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럼 넌 또 뭔데? 잘 봐. AN이라는 수열이 2라고 합시다. 이거 무슨 수열이라고 부르지? 이것도 수열이잖아. 2 등차 수열이기도 합니다. 공차가 0인 2 무슨 수열이기도 할까? 등 비수열이기도 해. 공비가 1이야. 근데 얘를 부르는 독특한 이름은 그냥 맨날 똑같으니까 상수 수열이야. 무슨 수열? 자,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뭐라고 써야 타당하겠니? 이거죠. 그러니까 왜 두 가지 모양이냐면 될 수 없는 목표 지점인 게 있고 이미 그놈인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AN이 무슨 수열일 때? 상수 수열일 때. 그래서 수열의 극한은 두 가지예요. 그것이 아니지만 가까워지는 목표를 얘기하는 곳은 딱 거기냐.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세부적으로 설명을 안 해. 어쨌든 여기까지. 자, 수렴 이야기를 했으니까 무엇이 있다? 발산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발산도 조금 단어가 잘못된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이 이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잖아. 발산 그러면 너의 에너지를 발산해.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일상적으로 쓰는 게. 주의하십시오. 발산은 부정이야. 뭐라고? 이거 어디서 보던 거니, 부정? 아버지의 사랑인가요? 미안해. 선생님, 이런 유머가 선생님이 최고의 단점이에요. 근데 금방 적응돼. 자, 봐. 부정. 아버지의 사랑 아니고요. 뭘까요, 여기서 지금? 아, 그것도 있죠. 맞아. 그것도 있습니다. 정의되지 않음, 무수히 많음. 근데 또 있잖아. 부정이라는 단어 어디선가 쓴 게 있어. 아, 네. 명제. 네. 잘 봐. 발산은 수렴의 부정이야. 그러니까 발산이라는 단어는 너무 한정적이야. 나 이름 잘못 붙였다고 생각해. 이거 단어를 바꿔야 될 텐데 적절한 단어는 없습니다. 그냥 수렴하지 않는 모든 거예요. 뭐라고? 수렴하지 않는 모든 것. 여러 가지가 있을 테니 한번 보도록 할까요? 발산은 첫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이런 거 등차 수열이죠. 홀수 수열. 공차가 2인 등차. 근데 그래 봤자 어쨌든 얘는 어떻게 되니? 계속 커지잖아. 뭐 빼박이야. 그냥 계속 커진다고. 그죠? 그럼 얘를 뭐라고 불러? 양의 무한대로 뭐라고 부를까요? 발산이라고 부르면 되는 거야. 그냥 계속 커지니까. 그래. 근데 얘는 느낌이 충만하죠. 그러니까 발산 맞아. 그다음 두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너 뭐 쓰고 싶니? 너 여기서 생각나는 거 있어 없어? 막 불러봐. 지금 내가 뭐 할 것 같아? 양의 무한대 다음에. 그렇죠. 네가 불러. 마이너스 2n. 끝입니다. 간단해요. 오늘도 굉장히 얘가 심플합니다. 자, 마이너스 무한대. 음의 무한대요. 맞아. 적절한 예라고. 눈치 딱 챕니다. 근데 얘도 그치. 발산 막 커지고 작아지고 하니까 느낌이 충만한데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 놓친다고요. 수렴하지 않는 얘 중에 되게 독특한 애가 있지. 바로 뭘까요? 진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진동. 근데 진동은 발산하고 느낌이 좀 달라. 왜 다르냐면 진동 중에서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예를 들 거냐면 진동 기호를 쓸 때는 리미트 기호를 쓰지 못해요. 얘가 결국엔 어떻게 되는지 결정을 못한다는 얘기야. 왔다 갔다 하니까 굉장히 불안한 놈이고요. 거의 ADHD 수준인 애입니다. 자, 뭘까? 이런 애. 대표적이죠?
사실은 등비수열의 극한에서 보게 되는 건데 1이었다가 마이너스 1이었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한테 극한 얘기를 하면 이거 수렴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 1하고 마이너스 1 두 군데로 수렴하는 거 없다고. 무조건 하나. 그러니까 얘는 수렴하지 않죠. 그러니까 수렴하지 않으니까 발산 중에 하나인데 이 단어랑 굉장히 좀 이렇게 좀 거리감 있지 않냐? 그래서 이 단어가 나에겐 되게 어색하다라는 느낌이 맞는 거예요. 어쨌든 얘도 발산 중에 하나야. 정확하게 그러니까 진동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여기서 끝내지 않을게요. 진동 중에서도 내가 가지를 쳤잖아. 이런 걸 보고 유계 진동 또는 유한 진동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왜 그러냐? 뭐 그래봤자 간격은 정해져 있잖니. 그쵸? 만약에 어떤 수열을 내가 0, 1, 0, 1 이거 수렴하니? 이것도 뭐 한다고 그래? 진동이야. 이 진동은 유한 진동. 일정 간격을 가지고 왔다 갔다. 맞죠? 유한 진동. 그런데 여기서 이 유한 진동 같은 경우는요. 잘 보십시오. 내가 여기다가 만약에 절대값을 씌우면 어떻게 될까 때문에 불리한 거예요. 잘 봐. 수렴해. 그죠? 유한 진동은 절대값으로 수렴될 수도 있는 거야. 무조건 수렴한다가 아니라 수렴 경우들도 있다고. 그런데 밑으로 가볼게요.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뭐 마이너스 n제곱 썼다. 얘도 진동이잖아. 그러니까 진동은 기본적으로 부호가 교대로 움직이거나 진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지. 근데 얘는 그럼 뭐라고 불러야 되냐면 무게진동입니다. 무게. 한계가 없는 거지. 또는 자체가 무한진동이라고 표현해야 되죠. 교과서에서는 이런 단어를 쓰지 않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단어를 직관적으로 설명하는 거야. 진동의 종류는 분명히 달라야 되고 이 다른 진동은요. 쓸데없으면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다시 이야기할 거냐면 등비수열의 극한에서 한 번 더 얘기할 거야. 거기서 얘가 되게 중요하게 쓰일 거거든. 무게진동. 왜냐? 얘는 아무리 절대값을 씌워도 절대 수렴할 수가 없어요. 성질이 다른 거야. 결국엔 네가 교과서에서 봤어야 될 미적분의 모든 내용은 이게 다예요. 그리고 내가 왜 얼렁뚱땅이라고 얘기하냐면 딱 봐도 뭐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대충 아는 그런 수열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리고 수투에서 배운 어떤 감각만으로도 이건 다 예측이 가능한 거라서 좀 쉽게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수열의 극한에 관련된 이야기. 뭐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6, 7, 8페이지 얘기까지 다 끝난 거다라고 보는 게 좋겠고, 자, 우리가 지금 그냥 개념만 배운 거기 때문에 사실 문제를 푸는 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문제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스스로 좀 풀어보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지. 봐요. 지금 아무것도 안 배웠잖니? 이거. 그죠? 너의 그럼 극한에 따질 건데, 얘 봐봐. 얘는 왔다 갔다 하잖아. 얘는 거기서 커지잖아. 얘 0에 가까워지겠네. 이런 식으로 그냥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극한은 약간 얼렁뚱땅의 느낌인 거예요. 근데 확실한 건 분모가 계속 커지는 데가 일정한 값에 가까워지거나 그냥 하나의 상수값이다. 이거 너무나도 당연해.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불러? 확정형이라고 보통 부른다라고 얘기했죠. 얘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이게 2로 수렴하는 건데 만약에 내가 수투를 전혀 기억하지 못해도 그냥 풀 수 있어. 왜 그러냐? 못과 나머지지. 이거 이렇게 쓰면 되죠. 너 쓰면 되죠. 얘가 2-n 플러스 1분의 1이고 네가 그냥 없어지니까 그냥 2야. 원래는 아무런 사전 근거가 없어도 그냥 풀 수 있는 내용인 거라고. 얼렁뚱땅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니까 우선 스텝 1, 2 업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풀지는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주시면 될 것이야. 알겠죠? 이런 내용들은 이제 뒷부분에 등비수열 배우고 무한분의 무한 이제 계산의 목적이 아니라 기호의 표현이나 약속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을 그냥 가져온 거니까 이건 좀 패스할게. 알겠죠? 스텝 2도 그렇고 스텝 업도 그냥 다시 가져올 수 있고. 근데 되게 충격적인 게 있어요. 네가 무슨 4점이야 이런 거죠. 뭔 4점이야? 나형.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4점이 될 수가 없는 거. 그리고 이것들을 계산하는 방식을 결국엔 무한 마이너스 무한, 그 다음에 등비수열 구조. 사실은 새롭게 배우는 건 거의 요 수준밖에 없어. 왜냐면 나머지 것들은 다 수투에서 함수의 극한에서 이미 봤던 걸 그대로 거의 복사하기 붙여넣기 수준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됐죠? 넘어가시고요. 발산 얘기도 끝났고 넘어가시고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이야기 한번 가도록 하자. 첫 시간이라서 선생님이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서. 여행 다니는 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좋아하잖아. 이 학원 생활을 하면 시간이 정말 빠듯하고 없어요. 19살의 학생들에게 내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내가 20대 때 못했던 것 중에 제일 후회됐던 게 뭐냐면 배낭여행이었던 것 같아. 학점, 뭐 가정 형편, 현실 이런 것 때문에 나만의 시간을 갖지 못했고 방학을 방학처럼 보내지 못했던 20대 때의 후회가 좀 남아있어.
선생님이 40대가 된 이후에 배낭여행을 떠나는 건 지극히 철없는 행동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분명히 떠날 수 있었는데 왜 못 떠났을까? 되게 후회가 되더라고. 아무튼 20살이 되면, 그리고 대학을 가게 되면 멋진 여행의 시간을 갖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학점의 노예, 이미 우리는 충분히 학점의 노예가 돼왔잖아. 학교에서의 내신의 노예, 입시의 노예. 근데 대학을 가는 목적이 취업만이 되는 것은 나는 어쨌든 너무 불행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 이 고비를 넘겼다면 이때부터는 좀 곰곰하게 나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남들이 생각한 윤택한 삶의 모양을 찾아가거나 따라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찾아야 되는 거니까. 여행도 그렇고 배낭여행도 그렇고 책 읽는 것도 그렇고 삶을 윤택하게 하는 20대를 좀 꿈꿔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이걸 가져왔는데, 선생님이 여행을 갔던 것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여행 중에 하나가 바로 터키. 보통 우리 여행 가면 그 패키지 여행 해가지고 막 3박 5일 하룻밤 못 자고 막 이렇게 막 급하게 왔다 갔다 하잖아. 근데 이때는 선생님이 12박 13일을 갔다 왔어요. 약 2주를 갔다 왔는데 터키에 선생님의 친구가 살고 있어. 얘가 여러 번 오라고 그랬는데 계속 못 가다가 이것도 한 6년 정도 됐겠다. 6년 전에 모든 걸 내려놓고 갑니다. 온 가족이 다 가. 얘네 집에 머물면서 터키의 구석구석을 다녔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카파도키아에 여행 일정이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에 꼭 가야 되는 게 새벽 일출을 보는 건데 열기구를 타고 일출을 보는 거야. 뭘 타고? 열기구를 타고 이렇게 일출을 봐. 근데 이때의 기억이요, 절대 잊을 수 없는 게, 열기구를 타고 쫙 올라가면 당연히 땅이 밑으로 쫙 이렇게 보일 거 아니야. 아직은 해가 뜨지 않아서 되게 어두침침해. 근데 저쪽에서 해가 쫙 들어와. 근데 나는 해가 저렇게 천천히 뜨는구나도 첫 번째 충격이었고, 해가 뜨면서 땅의 색깔이 변하는구나도 처음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저쪽에서 정말 이렇게, 너무 진부한 표현이긴 한데 물감으로 이렇게 문지르면서 오는 느낌인 거야. 해가 쫙 들어오면서 물감으로 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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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 처음 봤던 그 땅을 잊을 수가 없어. 선생님이 한 40년 넘게 살면서 해 뜨는 것도 제대로 못 보고 해 뜨기 전에 출근해가지고 해 진 다음에 퇴근하고, 나 여기서 눈물이 막 나더라고. 나의 삶을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았던 건가. 땅이 저렇게 예쁘고 태양이 저렇게 예쁜 걸 처음 봤던 거야. 40평생에. 그래서 이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행은 사람의 뭐 풍성함을 주고 뭐 감정의 풍성함도 주고 다시 에너지를 준다는 얘기를 그동안 이해를 못했던 게, 3박 5일 패키지 여행 갔다 오면 사람이 녹초가 돼서 오잖아. 노는 것도 너무 힘들어. 근데 이때는 정말 저 한순간 한순간이 나의 에너지가 되더라고요. 터키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리고 두 번째, 선생님이 수업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너희들에게 이런 장면을 보여주고 싶다. 수학도 마찬가지야. 너희들이 이전에 못 보던 거 있지. 그러니까 수학 문제 풀고 답이고 틀리고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비록 수능 준비를 하지만 이 교과서 그리고 우리 교재 내에서 내가 이런저런 설명을 할 때 네가 보지 못했던 장면들을 보게 하고 싶은 거야. 그동안 놓쳤던 거. 선생님이 그걸 보여줄 거예요. 열기구를 타고 올라가서 보여줄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수학 열기라고 잡은 이유가 그거예요. 뭘까? 열기구를 타고 올라가듯 하나하나 보여줄게. 그리고 이전에 보지 못했던 장면들을 보게 되면 현실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게 되고 점수를 올릴 수 있고 터키 갈 수 있는 여유를 찾을 것이다. 20살 때. 알았죠? 내가 이 이야기를 했다? 선생님 제자 중에 한 명이 여학생인데 혼자 간 거야. 이 얘기 조심해야 돼. 어쨌든 혼자 가는 건 조금 위험하긴 한데 혼자 잘 갔다 오더라고요. 어쨌든 여기까지 터키를 한번 가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자, 우선 어디로 갈 거냐면 이제 다음 내용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성질이 있을 거예요. 극한값의 성질은 여러분들의 교재 페이지에 어디 있는 거냐면 없네요. 어디 갔을까? 11페이지. 11페이지가 어디 갑시다. 11페이지 밑에다가 이렇게 메모하자. 대학 가면 자유롭다. 수렴하면 자유롭다. 근데 무엇이 자유로울까? 써볼게요. 이거야. 사칙 연산이 자유롭다. 연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단
조심해야 될 건 하나가 있다. 근데 이것도 그냥 훅 지나갈게. 왜 그럴까? 이거 수투 내용하고 똑같아. 수투 내용하고 똑같아. 그럼 수렴하지 않으면 연산을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야. 자, 따라해 볼게요. 수렴하니까 쓸 수 있다. 명제는 뭐예요? P이면 Q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수렴하면 덧셈, 뺄셈, 실수배,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 내 맘대로 쓸 수 있는 거야. 근데 수투 잘 기억해 보면 수투도 마찬가지였거든. 함수의 극한도 수렴하면 자유롭게 연산이 그대로 연결이 되는데 하나만 조심하시면 돼요. 요거죠, 요거. 분모가 0으로 수렴하면 그때 쓸 수 없고 머릿속으로 빵빵빵빵 떠올라야 될 건 0분의 0꼴이 그래서 시작이 됐던 거야. 근데 수열의 극한은 0분의 0꼴 이런 거 안 따져요. 그냥 분모가 0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연산을 자유롭게 쓸 수 있고 함수의 극한보다도 오히려 다운그레이드.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면 되겠네. 따라해 봅시다. 수렴하면 연산이 자유롭다. 분모가 0만 아니면 내 마음대로 다 쓸 수 있다. 연산을. 그래서 가볼게요. 봐. 스텝 1. 이거 봐. 이거 그냥 계산하고 갑시다. AN이 2로 수렴해. BN이 마이너스, 그럼 AN이 2고 BN이 마이너스 1인 거야. 자, 갑니다. 이거 답 뭐야? 4. 됐죠? 두 번째. 이거 얼마야? 0이야. 그 다음, 이거 얼마냐? 마이너스 6. 나와라! 됐어. 이거 얼마냐? 마이너스, 아니죠? 5분의 4. 나와라, 뿅!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됐지? 그냥 넘어가도 되겠죠? 이렇게 연산이 자유롭다. 이렇게 문제를 낼 일은 없으니까. 이 문제 3점짜리 기출문제인데요. 빨리 갑시다. n이 무한대로 할 때 an. 근데 얘가 전제조건이 있어. 저는 이미 수렴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얘 극한값을 그냥 알파라고 잡으면 게임 끝이야. 그냥 확확 날리면 돼. 단, 잘 봐. 6 플러스 2알파 3알파 마이너스 1은 2분의 3. 근데 높아심이 한마디. 알파는 3분의 1이 아니다라고 그냥 끊고 가야 돼. 물론 답에는 큰 영향은 없어요. 분모는 절대 0이 아니다. 그리고 끝내는 거야. 괜찮니? 요렇게도 문제가 가형에선 나오기 힘들 것 같아. 그냥 지금 개념 따지는 거예요. 마이너스 3. 넘어가니까 5. 알파는 얼마? 15. 그러니까 알파가 3. 쉽게 20초 근방으로 끊으셔야 됩니다. 근데 나온 다음에 그냥 쉬운 3점. 넘어갈까요? 스텝 2였고요. 스텝 업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우리 교재 페이지에 스텝 1, 스텝 2, 스텝 업 15페이지입니다. 별표 빵빵빵. 가형답게 문제 좀 풀어봅시다. 나오면 4점. 2018년 나형 기준으로 20번이야. 잠깐 수능 얘기를 한다면 수능 문제는 전체 30문제가 나오죠? 몇 문제? 30문제가 나오고 객관식은 21문제고 주관식은 9문제야. 이 중에 난이도는요. 분포가 되게 단순하게 2점, 3점, 4점 이렇게 나와서 1번부터 21번까지 난이도가 이렇게 가다가 21번에서 팍 뜨지. 그리고 22번에서 낮아졌다가 30번에서 갑자기 하늘로 팡 튀죠. 이런 걸 보고 뭐라고 불러? 다 죽여버리겠어. 킬러. 얘가 죽었네. 잠깐만요. 아우. 잠시만. 작동합니다. 안 고장났네요. 자, 어쨌든 다시 30번이 갑자기 난이도가 장난 아니잖아. 근데 요즘에 이 난이도가 어쨌든 좀 줄어들어요. 준킬러화가 됐고 21번도 좀 많이 난이도가 좀 줄어들어서 준킬러화가 됐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쪽으로 갈수록 어렵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지. 맞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 21번이나 20번, 30번이나 29번은 분명히 어려운, 그래서 준킬러, 킬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문제들이 등장을 한다고. 몇 번이냐 이거? 20번이에요. 그러니까 나형 입장에서도 어렵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가형 입장에서도 오답률이 꽤 나올 수밖에 없는. 번호대로 본다면 요걸로 20번 내기는 좀 힘들 것 같아. 요 정도 난이도라면 한 16, 7, 8번 위치. 어려운 4점 위치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워볼게요. 두 개의 수열이 있습니다. 문제 같이 읽고 써가면서 가볼게. 자, 지금까지 우리가 좀 배운 게 그렇게 없어 보이지 않냐? 그냥 수투 내용 그냥 복습한 것처럼 보이잖아. 과연 그것만으로도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해. 그리고 나는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만큼의 개념을 너에게 전달했느냐를 네가 또 거꾸로 검증해봐. 내가 했던 이야기가 이 문제에 적용되는지. 자, 봐야지. 수열이 있는데 AN이 있고 AN이 얼씨구리 2분의 마이너스 1의 n제곱 플러스 3이야. 사실은 이미 얘기했던 부분이 일부가 있어요. 얘가 진동하죠. 그럼 AN 자체가 진동하지 않을까요? n이 만약에 1이야. 그럼 얼마? 1. n이 만약에 2야. 2.
1, 2, 1, 2 왔다 진동이에요. 이 자체가 진동이래? 분명히 가르쳐 준 거예요. 됐죠? 두 번째, BN이라는 게 있는데 P 곱하기 미정상수예요? 그렇구나. 진동이네 계속. 그죠? 어쨌든 PQ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이것이 수렴한다고 말하기 좀 힘들 것이다. 근데 P와 Q를 잘 따지면 만약에 P가 0이야. 수렴하겠지. 그죠? 그래? PQ를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는 아무런 얘기도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보기로 가보래. 그냥 수열 주고 그냥 보기를 줬어요. 이렇게. 자, 가보자. 기억? AN은 됐어요. 발산한다. 당연하죠. 금방 얘기했잖아. 발산한다. 알았어. 자, 니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니은. 자, BN이 수렴하도록, 나 지금 얘기했다, 내가 지금. BN이 수렴하도록 하는 P가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 참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있기만 하면 되는 거야. 내 말 맞지? 여기까지 너무 쉬운 거 아니니? 자, 그래서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결국 우리가 문제를 푼다는 게 도대체 뭘까? 왜 나는 그동안 그렇게 문제에 괴롭힘을 당했을까? 이게 중요해. 결국엔 개념이 문제였어. 결국엔 개념이 문제였어. 아까 나랑 상담을 좀 했었잖아. 잘하고 싶죠. 성적 올리고 싶다고. 그리고 내가 너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분명히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 그리고 수업 시간에 보여주겠다라고 얘기했어. 이거야. 과연 이제 거꾸로 질문하는 거야. 너는 그간 개념학습을 얼마나 철저히 했는지를 스스로 고민 혹은 반성을 해봐야 되는 거야. 그냥 이제 시험에 가까워 보니까 교과서를 쫙 훑고 문제를 막 풀어. 이게 그간에 너가 다녔던 어떤 학원의 습성일 수도 있어. 내가 보기엔 내신 학원. 그냥 설명 좀 짧게 하고 야 문제 빨리 풀어. 근데 내 머릿속에서는 이 개념이 어딘가 좀 비어있거든. 근데 문제를 풀다 보니까 그냥 선생님이 익숙하게 뭔가를 만들어 놓고 그냥 수험장에 들어가서 적당히 푼 거야. 근데 시험장에 딱 들어갔는데 난 분명히 연습을 했어. 근데 뭔가 처음 보는 듯한 문제들이 산발적으로 등장돼. 안 배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문제는 얘 때문인 게 아니야. 네가 문제를 많이 안 풀어서라기보단 물론 그랬을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조각이 안 잡혀 있던 거라고. 우리는 이제 처음부터 조각을 잡아야 돼. 그리고 내가 아까 그것을 보여주겠다라고 얘기했던 거고. 이 문제 잘 봐봐. 분명히 쉬워. 근데 쉬운 이유는 그냥 네가 내 수업을 잘 듣고 있기 때문인 거야. 디귿 한번 가볼까요? 디귿? 디귿 봐봐, 디귿. 그럼 결국엔 디귿이 어렵겠죠? 결국엔 디귿이 어려울 거야. 그냥 기억은 그냥 발산해. 넌 P가 0이면 그냥 수렴하는 거야. 상수 수열은 수렴한다고 내가 아까 얘기했지. 디귿을 한번 보자고. 디귿이 어렵네. 뭐라고 돼 있냐면 AN 플러스 BN. 아직은 모르겠다. AN 곱하기 BN이 자 따라해 봅시다. 수렴하면 따라해보자. 수렴하면 자유롭다. 그런 단어 없는데요, 선생님? 내가 지금 얘기했잖아. 수렴하면 연산이 자유롭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 그런 게 머릿속에 떠오르면 돼. 어쨌든 얘 자체가 수렴한데 조심해야 될 건 있어요. 각각은 수렴하지 않지만 잘 더하면 수렴할 수 있어. 여기서 잠깐만 참고. 여기서 뭔가 어색해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AN이라는 수열이 있다고 합시다. 그 AN이라는 수열을 내가 0, 1, 0, 1, 0, 1이라고 쓸게. 그럼 얘는 수렴하니 발산하니? 이거 발산이라고 그랬죠. 내가 무성의하게 하나 쓸게. 정말 무성의하게 쓸게요. 1, 0, 1, 0. 정말 무성의하다, 정혁이. 앞뒤만 바꿨잖아. 얘도 수렴하니, 발산하니? 발산하는데 이 두 개 더 해봐. 정말 무성의하죠. 뭘까요? 1이야. 수렴해. 그러니까 수렴하지 않는 두 수열을 더해서 수렴하게 만들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진동 형태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이거 봐봐라. 두 개 곱해도 된다? 빵빵빵빵이잖아. 수렴하지 않는 수열을 곱하면 수렴하지 않는다. 이건 거짓인 거야. 수렴하지 않는 수열을 곱하면 수렴하는 수열을 만들 수 있고 대체적으로 진동형, 특히나 유한진동형. 그러니까 그런 구분점이 되게 명확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수열을 만들 수는 있긴 하다는 얘기죠. 뭔지는 나도 잘 모르겠지만. 됐죠? 그래. AN 플러스 BN과 AN 곱하기 BN이 수렴하면이라고 그랬어. 수렴하면 AN 전체 제곱과 BN 전체 제곱이 뭐라고 돼 있니? 극한이 글씨 왜 이래? 6이다 라고 어떻게 할 수 있어?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도대체 너 뭔 말이니? 이렇게 되는 거죠. 잘 봐봐. 잘 봐 이제. 지울게요. 우선 머릿속엔 딱 요 정도만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연산이 유지가 되니까 이 모양은 어쨌든 뭐 특정 어떤 값으로 수렴할 거란 말이야. 이 모양은. 이 모양에 우선 맞춰보자고. 연산만. 봐. AN
플러스 bn의 전체 제곱에서 마이너스 2an 1학년 과정에서의 무슨 공식? 곱셈 공식 수준으로 써도 위아래는 어쨌든 똑같아요. 근데 얘가 수렴한다며. 얘가 수렴하니까 여기다 뭐만 하면 되냐? 대입만 하면 돼. 그럼 이제 목표가 생기죠. 야, 그럼 AN, BN 더한 게 어디로 가고 AN 곱하기 BN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목표 수정이에요. 그 목표. 다시 이게 지금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운 거야. 수렴하면 연산이 자유롭다라고 그랬어. 근데 이게 AN이 수렴하고 BN이 수렴하는 게 아니라 통째로 네가 수렴하고 통째로 네가 수렴하니까 이 모양을 사칙 연산의 형태로 정리하고 딱 1학년 수준의 정리만 하면 돼. 그럼 나는 목표가 네가 뭐고 네가 뭔지를 찾아야 된다고. 야, 수렴한다며. 너는 그러면 어디로 가? 너는 그러면 어디로 가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문제가 쉬운 건 아니지 어쨌든. 그죠? 야, AN 더하기 BN은 그럼 어디로 가냐 하면 이제 써야죠. AN이라는 놈 뭐야? BN이라는 놈을 더한 수열이 도대체 뭐냐 이거야. 흰색 분필이 없네 이렇게. 그냥 씁시다. 잠깐. 야, 봐. 그러면 여기 봐. 그냥 진짜 두 개 더해요. 봐. 이 녀석에서 AN이라는 수열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아까 했던 거예요. 첫 항이 뭐니? 첫 항이 얼마야? 여기 이게 마이너스 1이니까 2니까 그냥 1이죠 1. 1이죠 1. 그 다음 두 번째 저기 n이 2면 말이 더듬어. 얼마? 2. 2분의 4? 맞죠? 1. 2. 1. 야, 계속 반복되는데? 그지?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파악한 거고. BN도 좀 다시 써볼게요. BN은 근데 문자가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 돼. 1 집어넣으면 오히려 양수니까 첫 항은 P 플러스 Q인 거야. 좀 작게 쓸게요. 두 번째 항은 얘 부호만 바꾸면 되니까 마 P 플러스 Q고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진동하잖아. 그냥 값이 두 개일 수밖에 없다고. 그럼 AN과 BN을 합한 것은 첫 항이 1 플러스 P 플러스 Q고요. 뽕. 두 번째 항이 2 마이너스 P 플러스 Q고요. 세 번째 항은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게 그냥 너도 왔다 갔다 하는 진동형이잖아. 여기서 뭔가 이상해야 돼. 잠깐만. 얘는 수렴하지 않는데? 근데 얘가 뭐라고 그랬어? 수렴한다고 그랬잖아. 자, 여기서 이제 네가 막 생각을 해야 돼. 이 값이 나왔다가 저 값이 나오면 수렴할 리가 없잖니. 그럼 얘가 수렴한다는 얘기는 그냥 어떻게 되면 수렴하겠어? 어떻게 되면 수렴하겠어? 0. 아니야. 조금 더 쉽게. 그러니까 봐봐. 얘가 만약에 얘가 있어. 얘랑 서로 같지 않으면 수렴하지 않는 거야. 근데 얘들이 만약에 같으면 그냥 같은가. 이러면 수렴하죠. 이거예요. 그냥 너랑 같다라는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결론은 1, 이해되니 이거 지금? P 플러스 Q는요 2 마이너스 P 플러스 Q라고. 지워 넘어가니까 이 P가 1이야. 와우스. P가 2분의 1이라는 얘기야. 이제 같은 맥락으로 오른쪽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여기 더 쓸 공간이 없어서. 두 번째. 야, 그럼 AN, BN 곱한 거 어떻게 되냐고. 곱한 거 어떻게 되냐고. 다를까? 풀이 과정이 비슷할까? 비슷하지 않겠네, 이거죠. 왜? AN과 BN을 두 개를 곱한 수열을 진짜 나열할 수 있는 거야. 두 개 곱하니까 불러줄래요? P 플러스 Q야. 두 번째 항은 뭐야? 그렇죠. 2 마이너스. 그럼 나 더 쓸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없는 게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고. 얘가 무슨 념 한다고? 수념하려면 너랑 같을 수밖에 없고. 그냥 한 번에 갑시다. 아, 아름답네. 근데 P는 이미 구했잖니? 2분의 1 플러스 Q. 맞아? 여기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 잘 썼나요? 플러스 2Q. 그러니까 너 넘어가니까 Q. Q는 2분의 3이야. 야,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문제? P는 2분의 1이고 Q는 2분의 3이야. P는 2분의 1이고 Q는 2분의 3이야. 그럼 P는 2분의 1이고 Q는 2분의 3이면 이게 그냥 하나의 상수수열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따라서라고 쓸게요. 너무 필기가 좀 지저분하니까 AN과 BN이라는 게 결국엔 그냥 상수수열이 된 거라고. 아, P가 2분의 1이고 네가 2분의 3이니까 더하니까 3인가요? 3? 맞아? 얘를 계속 3, 3, 3, 3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상수수열은 수렴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AN과 BN을 곱한 녀석은 P 두 개 더하니까 얼마? 2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맞죠? 끝났네요. 너가 어디로 수렴해? 3으로. 네가 어디로 수렴해?
2로. 그러니까 여기 뭐야? 3의 제곱 그냥 자유로우니까. 마이너스 4. 5에. 이 뭐야 이거 잠깐만. 거짓이네. 끝났어요. 자, 어때? 이게 개념이라니까. 과연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문제에 집중해야 되는 건 맞는데 내가 교과서에서 본 거랑 문제가 다르다라고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게 문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과제를 계속 내주고 워크북을 풀라고 하는 이유가 답을 내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이번 시간에 내 수업 들은 것들이 문제 안에서 보이니 안 보이니를 체크하라는 얘기야. 안 보이면 어려움 있는 거라고. 그럼 안 보이는 내용들을 가지고 해설지를 보는 것도 나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해설지를 봤더니 내가 배웠던 개념이 이렇게 변형됐네? 이것도 괜찮아. 근데 해설지를 봤는데도 해결이 안 돼.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문제가 잘못됐으니까 버리거나 두 번째, 이건 아직 내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 거야.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논리가 되는 거라고. 그쵸? 이 정도 이야기. 개념은 곧 문풀이 맞냐? 나영이지만 20번 문제가 풀리는 게 맞냐? 네, 지금 선생님이 한 10분 개념 설명하고 문제가 풀리잖아. 이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미적분 이야기할 때, 나중에 확통 강의를 할 때 마찬가지예요. 개념이 곧 문제에 보이게 만들자. 알았지? 분명히 태도가 달라지면 점수가 달라지거든.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첫 시간은 선생님이 이제 오리엔테이션 삼아 전체 내용들을 이렇게 구성을 했거든요 걸 보여준 거니까 우리 다음 시간에 뒷부분을 연결해 갑시다. 다음 시간은 구체적인 극한의 계산인데 다음 시간은 정말 파박파박 갈 수 있어. 왜? 수투에서 했던 거 그냥 갑니다.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셔도 됩니다. 아셨죠?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볼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정현, 경이었습니다. 여기까지. 그렇죠? 내용적인 부분이 어려운 건 아니라서. 그쵸? 네, 됐지. 근데 혼자 풀려고 그러면 풀 수 있었을까, 못 풀었을까? 못 풀었을 수도 있어. 왜 그러냐? 얘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무엇인지를 해석하는 거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이게. 이 디귿이 특히. 그죠? 그러니까 준킬러라고 불리는 좀 어려운 문제들조차도 교과 과정상 표현 방식들을 벗어났냐? 아니야. 근데 학생들은 계속 그런 얘기를 하죠. 나 못 본 것 같아. 계속. 어려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점수를 바꾸고 문제를 보는 태도를 자, 쉬었다 갑시다. 계속 잔소리 하지 말고. 쉬었다 갈게. 피곤하겠다. 수업만 벌써 몇 시간이야, 그치? 근데 방학 때니까 그렇게 지치진 않을 것 같아요. 오전에 수업 듣고 오는 건 아니니까. 오전에 수업 듣고 오는 거지? 그래서, 다른 학원은 스케줄이 어떻게 되죠? 국어 아까 있다고 그랬고. 요일이. 토요일 한 번 가는 거야? 아까 어디로 간다고 그랬더라? 수지. 무슨 학원이에요, 거기? 아직 명인이 있구나, 수지부청에. 누구야? 국어 선생님? 금업도 선생님. 개인적인 친분은 없긴 한데. 우리 잘생긴 몸딸이 형. 수업 잘하나? 괜찮아? 자료가 괜찮은 것 같더라고. 리트? 리트라고 그러나? 국어 지문 아직 그거 안 주는구나. 금음달 국어 일주일에 한 번. 괜찮지? 젊고. 거기 수학 선생님 누구 있는지 봤니 혹시? 봤어? 그냥 금음달을 따라간 거야? 그냥 잘생겨서? 아니야? 너 여기 잘생겨서 온 거 아니야 나? 아니에요. 농담입니다. 외모만 보고 수업을 택했다면 잘 오셨다 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랬던 거죠. 근데 이투스 패스 없다고 그랬지? 메가만 있다고 그랬지? 현장은 이투스, 온라인은 메가. 온라인은 현우진, 현장은 정현경. 현우진 강의 혹시 지금 수강 해놓은 거 있니? 뉴런. 시발점 참. 혹시 듣고 있어 지금? 듣고 있어? 들을만 하냐? 어렵진 않아? 괜찮아? 뉴런부터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올해 좀 많이 다운그레이드 한다고 얘기는 들었거든. 약간 어렵게 느껴지진 않는 게 그냥 약간 새로운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똑같은 개념이 있다면 괜찮은 거인 거지. 시각적인 차이. 아니, 내가 강의를 뭐 직접 들어보지 않아서 사실은 잘 모르거든. 근데 들어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가끔 들고. 뭐가 다르길래? 뭐 이런 거 있지. 네. 수학에서 다른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난 하거든. 엄밀하게 보면. 똑같아. 그래서. 근데 이제 네가 말한 대로 그게 중요한 것 같아. 보는 시각? 선생님은 그냥 나는 교과서적인 차원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싶어. 평가하는 문제를 그렇게 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각이지만 독특한 시각은 의미가 없거든. 이게 되게 느낌이 좀 다른데, 독특하게 문제를 푸는 건 폼은 날 수 있지만 현실적이진 않아서, 몇몇 선생님들은 내가 좀 싫어하는 선생님들이 있어. 뭐 대성의 배성민이나 이런 친구들. 그러니까 너무 스킬적인 거야. 수업 진짜 잘하더라고. 괜찮아. 잠깐 들어봤는데. 근데 저걸 내가 수업 시간에, 나마저도 수업 시간에 쓸 수 있을까? 이제 그럼 그 사람이 풀인 거니까. 그리고 교과서의 서술한 방식이 그 풀이로 그럼 적용이 될 것인가를 봤을 때는 머리가 좋고 똑똑한 아이들 몇 명은 그것이 될 거고 일반적으로는 안 될 거다.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좀 적용하기 힘들다. 라는 강사들이 몇 명 있어, 이렇게. 수업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러니까 나는 그냥 교과서적인 시각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나의 경험상. 선생님 평가원 출제를 2번 해봤거든. 거기 그렇게 내니까. 그 관점이 결국에는 문제 출제하는 관점이라면 그렇게 푸는 게 원칙적이라서 교과서적인 얘기 계속 할 거예요. 그게 오히려 이제 지금 너한테는 조금 더 편하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독특한 방법이 또 있다면 이런 거야. 그러니까 내 강의만 중요하니까 나만 따라와가 아니라 그렇게 듣는 강의들 있잖아. 그럼 본인이 잘 취사 선택을 해서 이렇게 잘 수합을 해야 돼. 왜냐하면 어느 순간에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 기술을 써야 되는 순간들이 있잖아. 그치? 그러면 그걸 내가 잘 취사 선택을 해서 내 걸로 만들어 놨다면 그게 나중에는 교과 외던 내던 상관이 없는데 교과 내적인 정의나 약속을 모르는 상태인데 기술적인 거를 가져오면 그건 결국엔 어디서 써야 될지 모른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우선한 건 아니다. 나중에 잘 모아서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거다. 이 정도? 이제 들어가 볼게요. 아침부터 달렸더니 힘드네. 첫날이니까 다 가볍게 들어. 곧 어려워질 거야. 뭐 오늘 들었던 내용들 뭐 다 괜찮죠? 예. 우선 미적분 같은 경우도 조금 지나서 뒷부분으로 가야 좀 어려워지고. 새로운 걸 배우고 싶은. 알았어. 여긴 정리만 빨리 하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사실 앞쪽 단어는 새로울 게 없어서 한편으로는 지루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재밌을 수도 있죠. 문제가 딱딱 풀릴 수 있으니까. 그치? 자, 우선은 다음 내용으로 갑시다. 가볼게요. 잠깐만요.
쟤 또 안 껐다. 아, 지금 촬영하는 게 여기 되게 귀찮네.